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특히나 멀리 해외에서도 이 방송을 경청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미국의 블룸버그라고 하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요,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지금 중국에 급변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China postpones key economic policy meeting due to COVID spike. 자,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를 연기했다라고 하는 이 기사는요, 지금 중국으로 하여금 또 중국 내부에서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아주 시의적절한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023년이 지금 며칠 남질 않았어요. 그러면 내년이 되는 2023년 중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연말 행사가 이 중앙 경제 공작 회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현안 업무, 경제 사안, 이런 일, 영어로 굳이 말하면 워킹이라고 하는 뜻의 공작이지, 우리 비밀 공작기관에서 하는 비밀 사업의 의미로 공작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중앙 경제 공작 회의가 원래 12월 15일부터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회의가 무기한 연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블룸버그의 이 보도에 따르면 12월 13일 중국 현지 시간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진 탓에 이같이 결정했고 언제 열릴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고강도의 경기 부양책도 지연될 전망이다. 이렇게 좀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 저는 말입니다, 이 매년 12월 달에 열리는 이 중앙경제공작회의는요, 이 원래가 중국의 최고위급 국가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 최고중앙위원회하고 또 지방정부의 고위 관료, 또 국영기업의 대표 등 이렇게 수백 명이 참석해서 내년도에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 회의 마지막 날 이제 신화사라든지 인민일보와 같은 관영 매체를 통해서 그 결과가 발표를 하고 했었어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진핑 주석이 식량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화두로 던진 게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식량 문제는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긴박한 현안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 정부는요, 이 삼농 정책을 가장 중시합니다. 즉, 삼농이라고 하면 농업, 농촌, 농민입니다. 이 농자로 시작되는 농업, 농촌, 농민이 평안해야만 국가가 평화스럽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게 중국 공산당의 기본 철학이고 방침인 것이죠. 즉, 마르크스 레닌에 주도했던 공산당, 공산주의에 의해서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었죠. 그들은 소위 말하는 무산계급, 프롤레타리아들을 선동해서 왕권을 타도하고 공산정권을 수립했지만, 중국은요, 공산주의라 그래도 조금 색채가 다릅니다. 중국 공산당의 발원은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창당이 되고 시작이 되었으나, 나중에 모태똥이 중국 중원을 평정할 때 보면요,
이 중국 공산당의 기본 방침은요, 이 농촌과 농민들의 아주 치밀한 결합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는 농민의 마음을 삼키는 선전선동이 책략적으로 가미가 되었었고, 또 그와 같은 농민들의 민심을 획득하여서 중국 공산당 정권을 수립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중국의 이런 독특한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우리가 살펴볼 때 말입니다, 이 요즘에 들어서 이 시진핑의 3연임이 지금 이미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최근 들어서는요, 이 사람들이 온자당구, 온중구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안정을 우선으로 하되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때 온은 편안하다라는 편안할 온자입니다. 즉 온당하다, 안정되다, 편안하다, 이런 뜻이니까 온자, 이 평안하다는 이 글자를 당두, 머리로 삼고, 또 온중, 이 편안함 가운데에서 구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추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방침을 2023년 내년에도 견지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는요, 사실상의 위드 코로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더불어 코로나죠. 예?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를 알리는 10가지의 방역 완화 조치를 지난 12월 6일 당 중앙정치국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이 내년도의 경제 목표를 정하고 중요한 정책들을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이 중요하고도 중요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왜 연기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연기해야 됐을까요? 첫 번째는 중국 내에 이제 통제가 불가능한, 제어가 불가능한 수준의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이 아니라 폭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시진핑을 비롯한 모든 국가 지도층은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경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공작회의를 연기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 회의를 하다 보면은 집단적인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회의를 하고 뭐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요, 이 수백 명이 모여서 회의하는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 블룸버그 통신에 보도하는 바를 따르면요, 지금 중국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이런 단면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자유아시아 방송, 그 Radio Free Asia라고 하는 RFA라는 방송들이 있죠. 이곳에서도 이 중국 현지에 이 심지어 병원의 그 형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양성 판정을 받은 의사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격리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 걸린 의사가 코로나 환자를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코로나 걸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 격리를 하든지 뭐 직장 출근 자체가 근본적으로 알아서 자발적으로도 안 하고 있죠. 그런데 가족들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아니
정상적으로 출근을 또 하는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들이 베이징, 북경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천만에요. 중국 북경에는요, 서쪽 지역을 우리가 해전구, 하이덴취라 그럽니다. 이 하이덴취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기관과 병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이덴에 있는 한 병원 약 제조실 앞에 모든 약사가 코로나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으니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이렇게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해요.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저러한 사례를 볼 때 중국 내부에서 지금 코로나의 확산은 아주 걷잡을 수 없이 급증하고 있다. 급증하는 정도가 아니라 폭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언론이 또 많이 통제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중국 지도부가 제대로 마무리를 질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코로나의 확산과 폭증 때문에 경제 공작 회의가 연기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중국 경제가 앞이 안 보입니다. 벌써 2000년대 들어서서 벌써 한 15, 16년 전부터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침체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을요, 국가에서 주도하는 정책적인 지지와 자금줄을 대면서 부동산으로 통한 국내 경기를 갖다 계속해서 성장 유지를 시키려고 했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한계점을 넘어서 버린 거죠. 자,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는요, 이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 나라도 역시 수출을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수출을 안 하면요, 중국도 굉장히 경제가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로 물가 오르죠. 또 물가 오르는 것과 함께 유가도 오르고 있죠. 또 전 세계적으로 또 금리가 지금 고금리를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죠. 달러가 강달러가 아니라 킹달러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죠. 자, 이러다 본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이 생산량 자체도 지금 줄어들고 둔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화하고 또 억압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물류가 제대로 이동이 안 돼서 상해 그 크고 엄청난 상해 항해에 물류가 제대로 오질 못해서 중국에서 제조 생산한 물건들이 다른 세계 각국으로 수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써 수개월째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국내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과연 중국의 지도부와 중국 공산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지 지금은 도대체가 그 누구도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수출도 감소하고 국내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나마 이 그들이 유지하고 왔던 주요한 성장 엔진이라고 했던 부동산, 그 다음에 제조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이것들이 그동안 중국 경제의 성장을 좌우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축들이 이제는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앞이 안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중국의 어떤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랄까, 이런 것들이 뭐 증가가 되면서 좀 변화될 거다, 이렇게 좀 예상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경기는 지금 죽어 있습니다.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침체되고 낙후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가 급증하고 있죠. 자,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지금 봉착을 하면서 중국의 그 경제 공작회도 연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이제 지금 중국의 미래가 참으로 어둡게 보이는 측면이 많아졌어요. 자, 그야말로 여지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이런 이례적인 당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미뤄졌다? 그런데 언제 개최될지조차도 모른다. 자, 시진핑의 산연임이 확정된 지난 10월 달에 제20기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우리 보통 당대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서 지금 시진핑의 지속적인 통치 구조가 지금 완성이 됐는데, 지금 중국 공산당의 목표라는 경제 목표 성장률 5%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기저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중국의 위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남의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졌다고 박수치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린 여기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또 하나의 경계가 있어요. 뭐냐? 그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던 게 중국 폐렴이고, 그 중국 폐렴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코로나 사태를 야기했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왔습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견고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2019년 말에 그 우한에서는요, 길 가던 사람들이 그냥 걷다가 픽픽 쓰러져서 죽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수도 없이 방영이 됐고, 또 우한에 있는 화장장에 화장터가 모자라고 관이 없어서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문재인 정권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모든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을 허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들이 한국으로 무차별적으로 인입돼서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코로나가 창궐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초래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 지도자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무지하고 지혜가 없어서 이와 같은 만행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국가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중국 우한에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신설된 걸로 알고, 우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사관은 청도, 성도, 서안, 광주, 상해, 대련, 심양 등 중국의 많은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들이 나가 있어요. 거기에는 외교부뿐만 아니라 국정원도 나가 있고 다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던 당시의 그 참극을 보고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한 게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의심이 드는 건 그렇습니다. 왜 중국 지역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관들,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은 그러한 중국의 비참한 위험천만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밥 먹고 밥값을 못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제가 실제 북경 현장에서 봤던 사실은요, 외교부에서 나온 외교관들 중에
중국어가 전혀 안 되는데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대사관 안에 조선족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그 조선족들에게 의탁해서 그 조선족들이 번역해주고 통역해주는 걸 통해서 중국인들을 만나고 접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업무에 대한 주도권이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통역하는 조선족이 반대말로 통역을 해도 그게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구분을 못할 정도예요. 자, 이러한 자들이 중국 지역에 파견 나간 한국의 외교관이라고 한다면, 이 나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올바르게 국민을 위한 대민 서비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전혀 할 수가 없죠.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미리 경고를 합니다. 중국 지역에 나가 있는 외교관, 특히 국가정보원에서 파견되어 있는 우리 후배님들은 미리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어떤 건지를 동시대 실시간으로 보고하기 바라요. 그리고 지금 국가적으로는요, 중국의 여러 가지 항공 노선이 연계되어 있지만 당분간은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 항공편은 제재하고 금지해야 됩니다. 미리 사전적으로 이런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2020년 초부터 창궐하기 시작한 국가적인 재난, 우한폐렴, 중국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가 다시금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고 치명상을 또 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가 하는 일은요, 무엇입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공직자들이 섬겨야 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민들입니다. 국민을 나의 임금으로 여기고 국민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공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노비다, 또 국민의 손과 발이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특히 이 외교부 현장 파악 능력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요. 현장에 가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덧붙여서 대한민국 언론은 어떤지 아세요?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김정일이가 겁이 많으니까 이 자식이 죽을까봐 비행기를 못 타고 열차를 타고 온단 말입니다. 열차를 타고 북경을 들리고 지난 살아있을 때 저 밑에 남쪽에 광저우 가가지고 중국 일대를 시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면은 중국 조대 앞에서 김정일이의 동태를 관찰하기 위해서 현장을 지키는 기자들이 있는데, 저도 밤새워서 그때가 겨울이라 무척 추웠습니다. 잠바 하나 걸치고 밤새 거기서 오돌오돌 떨면서 그 조대 앞을 지켰던 생각이 지금도 또렷이 남아있는데, 그때 제가 현장에서 보고서 놀랬던 건요, 한국 기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취재단에 개미색깔 말이 없습니다. 거기 그 자리를 지키는 현장에는 일본인 기자, 일본인 취재진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일본인들이지만 중국말도 잘하고, 그리고 이 현장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겠다고 하는 그런 직업정신, 우리를 군인으로 말하면 상무정신이죠. 그 직업정신과 그 가치관이 뚜렷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우리 언론인들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당신네들은 왜 그날 현장 취재를 아무도 안 하고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우리는
본사에서 받는 돈이 얼마 없어요. 사무실도 없이 뭐 재택근무를 하는데 무슨 현장 취재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기자가 현지어도 안 되고 현장에 와서 직접 현장 취재도 못하는 자가 그 기자입니까? 기자 아니죠. 그런 거는 쓰레기죠. 그런 것들도. 그런데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신문사다 방송사다 하면서 나와서 특파원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우리의 정말 그 참 창피하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거꾸로요. 제가 워싱턴 가서 활동했을 때도 거기 보면은 대통령 방문 행사를 가자마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그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자들 있죠. 그 영어 안 됩니다. 영어 되는 친구 몇 없어요. 그래서 다들 보면 재미교포 학생들 써가지고 당시에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니까 그 재미교포 학생들 통해서 얻어 들은 얘기,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신문 스크랩 해주는 거 이거 짜집기 해가지고 보도하는 게 대한민국 워싱턴 특파원들이고 뉴욕 특파원이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들이 무슨 내용을 정확하게 입수할 수 있겠어요? 얼마 전에 MBC가 거짓말 보도해가지고 국격을 훼손시킨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죠. 백악관에서 외국 특파원들한테 그 기자회견장에 올 수 있는 자격을 다 줍니다. 그 출입증도 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기자 가운데선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자리에. 왜? 월 몇 회 이상, 연 몇 회 이상 거기 출입을 하면서 거기에 회원으로 아주 그냥 정상적인 왕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대한민국 KBS, MBC 특히 이런데 나가본들 들립니까? 언어로 자연스럽게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게 대한민국 언론인들 수준이거든요. 근데 역시 다녀봤더니 워싱턴에 있는 대사관에 나와 있는 우리 외교관이랍시고 나와 있는 인간들 중에서도 영어 안 되는 것들이 꽤나 많아요. 신기하죠? 이게 어디 문제가 있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첨 잘하고 잘 비벼대면 그런 간신 내시들을 해외에도 보낸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가 참 이만큼이라도 발전한 게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상황인데요.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국가 공직사회 치부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냐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갖다 올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거고, 또 사회적인 학교 교육도요 보다 더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강화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공직자를 선발하고 또 파견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사상이 제대로 박혀있는 자들을 엄선해서 내보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중국에서 벌어지는 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하면서 제발 우리 국민들이 상하거나 생명을 잃거나 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참고하라는 얘기 아니라 경고성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실, 외교안보실, 또 무슨 외교부, 국정원, 이런 그 국민의 세금으로 밥을 얻어먹는 자들은요, 그대들 밥값을 똑바로 잘해야 됩니다. 밥값을 못하는 자는요, 밥그릇을 걷어 차버리든가 아니면 당신들의 밥을 뺏어서 거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란 것이 무엇인가, 또 국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공직자는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공직자여야 되고, 설령 나에게 보직을 주고 무슨 승급하고 진급할 때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제하는 게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존경을 할 수 있지만 섬김의 대상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가 또 이 사회가 의식이 변화돼서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분별하는 그러한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밖에는 지금 눈이 오고 지금 날씨가 추워지는데 어디 계시든 건강에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